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수술한 서울대병원 집도의 브리핑도 있었는데 일단 이 대표 당무 복귀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총선이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고 예, 당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당내 내용도 있고 또 공천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빨리 당무에 복귀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서울대 그 집도의회 그 브리핑이 예. 있었는데 일단 뭐 의식은 뭐 잃지 않았었고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빨리 당무에 복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을 해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또 이제 제1야당 대표가 비습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물론 뭐 한 범죄자의 일이긴 합니다만 일탈이긴 합니다만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여러 가지 그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뭐 거부권 행사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당내도 이낙연 신당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빨리 당무 복귀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 문제로 해서 이제 양대 정치 세력이 이 문제로 해가지고 또 이 문제를 정치화할까 그게 좀 내심 걱정이 되고 벌써 일각에서 뭐 아주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뭐 음모론 얘기도 나오고 뭐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빨리 당무 복귀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제 브리핑을 보면은 그 흉부외과 전문의죠. 그리고 민주당 영입인재 5호였던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이 집도의가 직접 하지 않고 왜 민주당 영입 인사가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있어갖고 오늘 또 그 집도의가 브리핑하는 데도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2일 날 이제 서울대병원이 브리핑을 예고를 했다가 이제 취소를 하고 그 예. 바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직접 브리핑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고 예.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왜 서울대가 갑자기 이 브리핑을 취소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서울대병원도 국립 이제이다 보니 뭔가 이렇게 좀 그 여권의 입김이 예. 좀 작동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논란도 좀 일고 이제 그런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동안에 뭐 사실은 다른 그 사례를 보더라도 병원 측에서 직접 설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대병원도 이제 이거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하지 않으면 더 논란이 확산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급히 이 자리를 좀 만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기도 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두고 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정치권에 어떻게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뭐 보십니까? 당적을 이제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예. 뭐 지난해죠 2023년도에 민주당 입당했다라고 본인이 진술했다고 예. 그래요 보도에 의하면. 근데 이 당적 문제가 현실 정치에서 물론 이제 뭐 정치 테러의 책임론 같은 거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겠죠. 이만 국민의힘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더 또 민주당이 또 예민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당적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정치 테러범이라는 사람, 이 범인의 어떤 그런 삐뚤어진 그 편향성 같은 거, 극단적이고 어떤 범죄를 살인 미수죄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예. 정치 테러이기 이전에 살인 미수란 말이에요. 그게 더 본질인 것이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게 본질인 것이지 이 사람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면 뭐 어떻고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어떻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을 또 다른 데로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양당이 이 범인의 당적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방문 일정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당적으로 옮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긴 네.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뭐 그 모든 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밝혀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조직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을 이제 일부러 민주당으로 뭐 일종의 간첩으로 투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정치적인 파장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쵸. 이제 그런 게 통하지도 않는 예. 시대고 그런 식으로 기획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기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근데 하고요.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양당 모두 사실은 뭐 가짜 뉴스 관련해서 뭐 엄정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저는 양당이 지금 자성의 목소리부터 먼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서죠? 분노의 정치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는 뭐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뭐 어떻게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과민하게 대응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정치 양극화 그 단어가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예. 지금 양당이 너무 극한 대립을 지금 계속 지금 오래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양당 쪽에서 얼마나 그 험한 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뭐 그냥 자기 문제화해가지고 뭐 이런 행동에도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개연성이 예. 높아진다라는 거죠. 예. 저는 향후에도 이런 그 사건 사고가 좀 연이어 발생할까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최근에 그런 분위기를 너무 과도하게 조성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자성을 좀 하고 예. 이번 기회에 좀 더 이제 뭐 협치 정신으로 되돌아간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도 함께 나와야 되는데 뭐 그 엄정 대응, 처벌 뭐 그러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짜 뉴스의 진원지의 상당수가 정치권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이제 가짜 뉴스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대응을 하지 말자라든가 뭐 가짜 뉴스를 이제 뭐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정치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번 일과 관련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보면 우리가 더 피해자다. 이런 식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선거에서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너무 이제 그 열중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눈에 많이 거슬린다. 예. 이런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노의 정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양극화가 지금 또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어떤 책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권의 책임이 거의 뭐 반 이상 거의 70%라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 정치가 이제 구성되는 이 시스템을 보면은 정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시민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또 시민들의 어떤 표에 의해서 이제 여야 정당이 갈리는 것이고 또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정당이 정치니까 언론이 거기 이제 같이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도 이제 정당인들, 정치인들이 이제 특정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잖아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과거는 이제 주로 잘 안 보이는데 라디오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것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노출되고 포털에 또 그냥 또 그대로 보도되고 또 SNS라는 게 이제 과거에 없던 거였는데 예. SNS 이른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뭐 여쭤보면 그게 바로 또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본질적인 얘기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뭐 유력 정치인의 그 SNS 발언이라고 해서 또 그냥 보도를 하면 또 다른 언론이 그걸 받아 쓰고 저는 그래서 언론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언론 예. 전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도 너무 과도하게 그 나올 얘기가 뻔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무슨 어떤 말이 나올까를 의심하지 않아도 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니까 공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과도한 발언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정치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예. 불가피한데 그 불가피한 게 금도를 넘어서 예. 정말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 확증 편향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거기에 점점 따라가면서 시민들, 국민들, 유권자들도 이게 양극화가 뚜렷이 되고 있는 경우란 말이죠. 물론 과거에도 그러긴 했어요. 제 기억에 87년도 YSDJ 그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뭐 사석에서 뭐 얼마 살벌하게 이제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도 이제 예. 그때 구차개헌으로 민주화가 이제 됐을 때 얘기인데,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를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치라는 게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이 운영이 되는 건데, 근데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과거에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디지털로. 그러니까 소통 방식도 바뀌면서 이게 더 과도하게 된다. 그래서 유튜브가 또 한번 껴요. 제가 아까 그 얘기 꼭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말하면 다 알 겁니다. 무슨 땡땡땡 TV. 예. 근데 거기서 자작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또 이제 그 조회수가 많이 붙고, 그럼 또 유튜버는 돈을 벌고, 이런 구조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플러스 그런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도 고민할 때가 됐다. 예. 근데 그 전부 나와서 전부 양극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유권자나 이 시민들, 국민들께서 볼 때 저렇구나 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그것도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지적한 건 다 동의하니까 좀 다른 걸 지적을 제가 좀 한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지금 구조적인 측면에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또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때문에 피습으로 인해서
그 원칙과 상식이죠. 비명계 모임도 또 이낙연 신당도 약간 지금 관망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가 원래는 이제 비명계의 최후 통첩 날짜였는데 날짜 좀 유예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오늘 이제 이원욱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비대위 요구를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중재안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 오직 사퇴와 통합비대위? 통합비대위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비웠습니다. 공천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지금 지역에 가가지고 당장 경선 준비하고 있죠. 시간을 좀 늦춰진 거지 동력을 잃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가장 먼저 빌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상식의 시계도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차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사실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결행하기 위해서 디데이를 딱 잡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일정도 조율도 하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타이밍을 딱 놓치게 되면 다시 일정 조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또 각자의 또 다른 생각들이 또 좀 결합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일 자체가 이제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이분들도 스스로 좀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뭐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마 이분들도 더 많이 지연을 좀 시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상처가 이제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당무 복귀도 있는 정도고. 예, 당무 복귀도 이제 뭐 빨라질 것이라고 하니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거 더 늦추다가는 동력 상실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결행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당 지도부는 대행 체제는 없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지키자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결집력을 좀 더 강고히 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사회에는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지지층들이 가뜩이나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많은 편인데 예. 다른 어느 정치인들보다 아무래도 더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지지층이 결집될 수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이른바 원칙과 상식이라는 분들, 내 의원들도 예. 그런 부분을 우려할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아닌 범민주당 지지층들이 볼 때도 이제 원칙과 상식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예. 당 대표가 저렇게 아직 퇴원도 안 했는데 탈당을 서두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건 정치 심리 같은 거라고 봐야 될 예. 겁니다. 아마 엄밀하게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것과는 별개일 수 있죠. 저분들은 저분들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니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말이죠. 물론 불행한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행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풍 같은 거 우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또 선거는 뭐 다가오고 있고 100일도 안 남았고 이 과연 저분들이 아직 탈당을 할 건지 불출마 선언할 건지 뭐 그런 것도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다르겠죠 또 각자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마냥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때문에 늦출 수는 없을 거예요. 정치일정은 정치일정으로 가는 건데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에 어긋나지 않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충격을 잘 최소화하면서 가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저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돼요. 예. 네. 한편으로 이제 여당의 총선 시기에는 좀 일정대로 수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국 순회 일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돌고 있는데 오늘은 좀 광주를 찾았거든요. 5.18 민주묘지 조금 전에 참배하고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 했는데 여기서 나온 메시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습니다. 그 절차적으로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시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의 5.18 민주묘지 참배는 어떻게 보면 호남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김종인 전 위원장 무릎 참배하면서 지지율 확 치솟기도 했었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어떤 정도 호남부에 좀 호소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예. 뭐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이고 예. 김정일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말이 아주 되게 명확해요.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5.18 정신에서 확고한 자기의 그 입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예. 부분들은 뭐 호남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18 민주화 묘지를 가고 이런 부분들을 광주를 찾는 거를 호남 구애다. 이제 그런 문법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 있겠죠. 정치 현실이니까 있겠습니다만 이제 좀 이제 우리도 관점을 좀 달리하자 이거 그런 것들 예. 하나씩 좀 그래서 사실 우리 영남은 다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고 호남은 뭐 아닌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조금씩 세월이 걸리겠습니다만 너무 우리 진부하게 이게 상투적인 이러한 업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들도 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예. 뭐 그런 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5.18 정신은 민주화잖아요. 민주화라는 게 광주의 전유물일 수 없죠. 민주화라는 게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인데 물론 80년도에 그 최근에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 전두환 일당이 5.18을 이제 막 광주를 제압하고 진압하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주 정신과 상통합니다만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러니까 5.18 정신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 정신이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지금 이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호남구의 이상의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호남 쪽의 그 민심을 움직이려면 이제는 말로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말씀하셨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데 행동을 해야 될 순간이 되면 주저주저 해온 것이 지금 보수 정당이었던 거잖아요. 예. 헌법에다가 이 전문에다 이런 걸 포함시키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여전히 반대론이 많고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향후에 뭐 개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걸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개헌 추진할 때도 뭐 그 당시에도 이미 뭐 이런 부분 논란이 꽤 좀 있었던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광주를 비롯해서 호남 쪽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이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과연 이걸 실천할 의지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위원장도 뭐 호남 어찌 됐건 이제 가능한 한 이제 표를 좀 많이 획득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것이고 예. 이제 그런 이제 심정이 있을 건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좀 명확하게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내부 교통 정리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 내에서의 이제 이 5.18 문제와 관련한 어떤 의견 통일 그런 것부터가 지금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목소리 때문에라도 한동훈 위원장 오늘 현장에서 내가 혹시라도 말 바꾸면 오늘 이 영상 틀어봐라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또 총선 인재영입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이제 겸직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인재영입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제 비대위원 구성한 것도 그렇고 아마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지 않겠느냐. 예. 이제 인재 영입을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 아마 정치권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인사들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예. 과거에도 많이 그랬죠. 좀 그 이벤트성이라는 이제 비판도 뭐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다른 정당들의 경우도 여야 정당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영입을 해서 그 영입 인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과거에 보면은 영입을 한 다음에 영입해서 발표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서프라이즈 이런 깜짝 인사가 있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정치라는 게 뭐 누가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예. 누가 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정치는 정치 나름 고유 영역입니다. 예. 정말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다른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냥 사회에서 성공했다, 젊다 이런 이제 이유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좀 그런 분들이 뭐 정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좀 이제 정치라는 영역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는 그냥 밖에서 아무 뭐 하다가 좀 유명해지고 인지도 높아지고 이제 성공하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좀 개혁적이고 과도하게 보수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면 좋겠죠. 근데 젊은 거 가지고만은 세대 교체 뭐 프레임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전 젊은 그 자체만 가지고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난 국회를 봐도 말이죠. 현재 국회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서 155명인가 들어왔다고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더 앞장서고 그랬다고요. 양쪽 극단 양당 정치에, 양극화 정치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호 평론가님께는 공관위원장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법률가 출신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근데 한 위원장 검사 출신이고 사무총장 판사 출신, 거기에 비서실장 변호사 출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법조인들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도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런 분 저런 분 이제 하마평을 이제 언론에 흘려서 반응도 보고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예. 지금 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겠다는 것도 그렇고 또 공관위원장을 법조인으로 데려오겠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건 본래 계획대로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계획대로는 법조인이라고 보십니까? 본래 계획이 이제 뭐냐면 이제 이른바 친윤공천, 검사공천 뭐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 방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명분만 이렇게 좀 포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대부분은 지금 인식하고 있다 예.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지금 한 위원장이 지금 맡겠다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도 이게 신뢰가 확 하질 않는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냐면 이번에 비대위원 구성 과정에서도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또 한 위원장 법무부 장관 하면서도 계속 인사검증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본인이 인재영입하면서 검증도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이제 그 의혹, 문제 제기부터 하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해서 그 민경호 전 비대위원 노인 비하 발언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그 노인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한 자리에서 이전에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방문했을 때는 조금 너무 그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그 비교해서 한번 영상 보시고 두 분의 의견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캐리어라고 정신 캐리어. 정신 캐리어라고 정신 캐리어.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막 신속하게 하루 만에 내가 성명 내니까 그 사람을 해족을 민첩하게 이래 하니까 배움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짧게 여쭙겠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뭐 이제 대처하는 게 조금 달랐던 측면이 물론 있죠. 예.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뭐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미 전화 한 통화하고 또 다음에 네, 또 그러니까 방문을 우선 했다는 대한노인회 측에서 이제 비대위원 좀 사퇴시켜라, 사퇴시켰고, 그리고 어찌됐건 사과도 좀 먼저 내놨고 전화로나마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뵙겠다 그러고 바로 와서 또 찾아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뭐 대한노인회 측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이제 예. 조처였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뭐 또 다른 측면은 대한노인회는 그래도 좀 보수 성향이 강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작동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창일 교수님께서 저도 이렇게 봐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본인이 노인 비하 발언을 했던 거였잖아요. 예. 그런 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저 김호일 위원장이 그 당시 그 사진 따기라는 거 그건 좀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보고 한동훈 위원장은 뭐 본인이 한 건 아니고 사퇴했고 본인이 민경우 전 뭐 비대위원장 사퇴했고 또 저도 그건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대한노인회가 아무래도 보수 친화적인 뭐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아마 예. 그런 것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과거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 사과 때와는 다른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